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상자 속의 다이어트 2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그 여우와 두루미 편에 이어지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당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식집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중식, 일식, 양식 그리고 퓨전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식인데요. 코스 요리 포함해서. 코스 요리는 한식과 마찬가지로 과식의 염려가 있어가지고 여우와 두루미에게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가끔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 코스 자체가 간소화된 양이 많지 않은 코스는 별 문제가 없죠. 이거는 한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식에 비해서 중식은 튀기거나 볶는 요리가 많아가지고 두루미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진한 양념과 소스는 자제하기 위해서 주문할 때 소스를 빼거나 따로 달라고 주문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뭐 탕수육이나 다른 튀김 음식에 소스 대신에 간장을 희석해 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린, 흔히 우리가 그 튀김만두를 군만두를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담백하죠. 그리고 코스가 끝나고 식사를 물을 때는 사양하거나 뭐 국수의 경우에, 여우 같은 경우에 국수를 조금 달라고 하고 두루미의 경우는 아예 면을 빼달라고 해도 좋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면을 일반 국수면하고 곤양면, 통밀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음식점에서는 번거로운 일이겠지만요. 과거에 그 스파게티 전문점에서 그렇게 곤약면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식도 마찬가지 코스 포함해서요. 위에 그 한식이나 중식 같은 두 가지 코스 요리보다는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튀기거나 볶은 음식도 적을 가능성이 커서 뭐 여우나 두루미한테 둘 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튀긴 음식이나 볶음 음식이 나오면은 조심해야 되고 처음에 나오는 죽과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초밥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죽이 나오면은 일반 곡물죽보다는 낫지만 간장을 넣어서 먹을 때 조미간장보다는 일반 간장을 넣는 게 좋죠.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조미간장은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과식을 조금 더 부추길 수 있으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런 데 신경을 쓰면 의외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밥의 경우에 일반 밥을 농축시켜가지고 쌀밥을 양이 늘어날 수 있고 밥 자체도 가미가 되어 있어가지고 두루미는 물론 여우도 과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초밥 만들 때 흰 쌀밥으로 하지 잡곡밥으로 안 하잖아요. 입이 짝짝 붙으니까. 중식집에서 식사를 선택할 때 면을 따로 고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했던 것처럼 초밥 역시 밥 대신에 두부를 으깨서 만든 두부밥이나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부치거나 조린 후 부서지지 않게 해가지고 생선회나 유부에 싸먹는 생선 두부초밥이나 유부 두부초밥 좀 심한가요? 어쨌든 계란을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수 있다면은 혹시 체중 증가를 염려하는 여우나 혈당 급증을 근심하는 두루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무슨 맛에 먹냐고 항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직 뭐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제안이 시기상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식이죠. 코스 요리 포함해서 양식하면 크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빵,
고기, 파스타, 면이 그거죠. 코스의 경우에 빵은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여건이 가능하다면 남겨서 가져오면 좋겠죠. 가져오는 것이 부끄럽다면 남기는 습관이 낫습니다. 다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두루미가 주의해야 되겠죠. 스테이크나 돈가스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만 먹거나 개인적인 소스를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타의 경우에 조금만 달라거나 사양하는 게 좋겠죠. 구운 채소 등은 너무 타지 않게 주문하며 과식만 하지 않으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퓨전 요리요. 퓨전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서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는다라는 취사 선택의 의미를 음식을 섭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퓨전 요리의 개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끓이거나 삶는 요리를 주로 하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본 음식에 샤브샤브에서 마지막에 주로 먹는 국수나 죽을 제외한 형태. 다시 말해서 신선한 채소를 적당히 섭취하고 고기의 단백질도 맛볼 수 있는 게 그런 이해가 되겠죠. 굳이 한식에서 예를 들자면은 발효하되 감미료 등을 적게 넣은 김치 또는 과일 배나 사이다, 세븐업을 등을 넣지 않은 물김치. 중식에서는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탕, 전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양념을 많이 넣지 않은 조림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이건 퓨전이라기보다는 가미하기 전에 본연의 맛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요리 중에서는 초밥의 경우에 아까 언급한 두부밥이나 계란 두부초밥 등 진한 탄수화물 섭취를 지양하는 형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양념이나 소스를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를 줄여서 과식을 초래하지 않는 담백한 요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우나 두루미가 모두 만족하고 즐겁게 식탁에서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상 좀 두서없지만 간략하게 여우와 두루미의 식당 기행편을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더 과거에 많이 언급한 사자성어하고 새로운 성어 하나 그리고 에피소드를 공개하면서 강조를 마칠까 합니다. 뭐 늘 자주 말씀드린 대미필담이라는 말인데요. 으뜸의 맛은 반드시 담백하다. 다양한 맛이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 맛만이 두드러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맛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중용에서 언급된 담이불염, 담백하지만 질리지 않는다 라는 맛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흰 도화지에는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진한 색의 색종이에는 그릴 수 있는 그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담백한 맛을 즐기는 입맛이라면 자극적인 맛에 더욱 매력을 느끼는 한편 자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매운맛이나 짠맛은 중독되면은 혀끝에 마비가 올 수 있고 센 정도의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유독 짠맛을 좋아하셨어요. 늘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간간한 음식도 싱겁다고 하시면서 조선 간장 가온나 라고 하시면서 짜게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암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주위에서 입맛을 바꾸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숙해지면
편견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다룰 동화 상식 속의 다이어트 25번째 시간이자 이솝우와 22번째 이야기 여우와 사자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